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성입니다. 네, 타르니브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XM3 하이브리드. 르노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하고, 또 XM3가 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출시된 지 국내에 선보인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라인업 추가해주는, 기존에는 가솔린 모델만 2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3 터보랑 1.6 가솔린, 그리고 현재 모델인 하이브리드 추가해주면서, 요즘엔 좀 디젤이 감소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디젤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이브리드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에서도 추가한 모델이 하이브리드. 르노 XM3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NA 엔진을 기반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1.6 G+4 GD 엔진 기반의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붙는 거죠. 전기 모터가 2개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동에 관여하는, 하나는 시동만 관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가 돼 있고, 하나는 또 시동이라든지 회색, 에너지 회수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사실상 하이브리드를 모터가 2개 달렸다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시동 모터는 시동만 걸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가 전기로 돌아간다는 그 차이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네는 좀 강조를 하고 있죠. 토요타나 그런 데서 잘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변형 방식을 써서 이제 효율성을 좀 더 보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뭐 전기모터 물리는 요거보다는 변속기 있습니다. 네, 변속기가 이제 핵심이죠. 멀티 무슨 기어 박스래요. 근데 얘가 클러치리스 변속기입니다. CVT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 단계 진화시킨.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르노만의 이제 그 기술로 만든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그 클러치라고 하는 그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엔진에 4단 붙어요. 그리고 전기모터에 2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모터 50km 이하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적은 배터리로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해서 기아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2단을 씁니다. 포르쉐 같은 얘네는 경우에. 고속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2단을 쓰는 거고, 얘는 50km 이하에서 최대한 전기모터로 그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2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르노 측에서 이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 변속기에 좀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이제 변속기가 없었죠. 그냥 감속기만 있었죠. 감속기로 모터가 돌 수 있는 회전 저항, 그러니까 회전수가 끝이었어요. 근데 얘는 그거를 한 단계 더 높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를 2단 만들어서 1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회전 속도계를 만들고, 2단에 다시 한번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게. 이렇게 현재처럼 저희가 고속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거의 체감이 안 돼요. 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타면 가끔 느끼잖아요. 고속하면 갑자기 엔진이 툭 꺼지면서 그 고속에서도 그 전기 모터로만 항속 주행을 하는데, 얘는 그거는 되게 약해요. 되게 중간중간. 그러니까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잘 못 느끼는 정도. 대신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 차가 갔다 왔다 하고 그렇죠. 신호 받고 하는, 이때는 꽤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는 2단이 이제 제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EV 모드도 추가를 해준 게, 50km 이하에서는 배터리의 충전량만 네, 그렇죠. 기반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다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그게 이제 지금 XM3 하이브리드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시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갖는 주 목적은 그거잖아요. 연비, 그렇지. 효율성.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가진 요소들을 조금 더 많이 더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활동 영역을 조금 줄였다. 조금 요렇게, 줄이고 전기 모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타고 싶다, 그냥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 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1.3 대비 시내 도심, 복잡한 도심에서는 얘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전기 모터가 이제 슥슥 아주 부드럽게 리니어하게 출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울컥거림도 없고, 그리고 응답성도 훨씬 낮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그 클러치 변속기가 가진 특징이라고 하면, 변속도 빠르고 직결감도 좋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전기 모터가 보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변속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속 충격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기에 전기 모터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심 주행할 때는 차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편안함이 많이 올라갔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외에는 뭐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느꼈던 거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진 않아요. 네. 그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는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연료계통이 다르니까, 파워트레인이 다르니까 그 특징만 갖고 있을 뿐, 그 대신 나름 전기 모터의 이 구동의 회전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렉서스 느낌,
토요타 느낌으로. 토요타 느낌은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향성이 저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차를 타고 주 활동 무대에서는 이 세팅이 잘 맞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속도 높여놓고 주행할 때 이때는 하이브리드의 개입이 없이 그냥 어쨌든 주 동력원은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도 이때는 이제 주 동력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되는 게 좀 도심에서 주행했던 것만큼 부드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50km 이상에서 전기 모터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 비중이 좀 작아요. 하이브리드는 말씀드렸듯이 엔진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 모터로 주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따로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전기차처럼 그냥 주유만 하시고 편하게 타시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XM3는 가격이 그럼에도 좀 더 높아요. 3천만 원대니까. 그리고 또 옵션 좀 하다 보면 조금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1.3 터보라든지 1.6 가솔린 고려했을 때는 꽤 초기 비용이 구매할 때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도심에서 편하게 부드럽게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맞아요. 그래서 나나 르노가 선보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경험치는 다 줍니다, 차가.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또 그냥 내연기관 이용하셔도. 그러니까 얘는 장거리보다 복잡한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도심 주행이 많아, 그리고 뭐 긴 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승차감 부분에서는 거의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팅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대신 뒤에 뒤쪽에 배터리가 좀 더 배치가 되다 보고 무게 중심이 좀 더 내려갔겠죠. 좀 더 무거워지기도 했고 약간 밑으로 좀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대신 승차감은 기존의 거는 좀 가볍게 이렇게 노면의 충격을 막 지나갔다고 하면 얘는 약간 좀 묵직하게 잡아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뒤가 좀 더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주행하실 때는 크게 뭐 그럴 부분은 아니고 이제 도심이 아니고 이렇게 주행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뒤를 좀 눌러주니까. 일정 속도 이상이 주행하실 때는 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하이브리드가 갖는 좀 차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지금 100km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꽤 괜찮습니다. SUV 좀 높은 거 고려했을 그렇죠. 때도 그래서 전반적인 패키징은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또 쿠페형 SUV. 그렇죠. 이 가격에 쿠페형 SUV를 살 수 있는 게 유일하니까. 그리고 공간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 소형 SUV를 고려했을 때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더해서 연비 효율성까지 챙겨줘. 그 모델이 이번에 르노에 선보인 XM3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은 XM3입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범퍼 디자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 블레이드 라인이 들어가면서 기존 거는 약간 좀 그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아우디 느낌으로. 아우디 느낌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전용 범퍼 들어가요. 네. 블레이드 해갖고 F1 뭐 그 맞아요. 차용된 그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고 여기가 좀 달라요. 여기가. 그쪽이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벌집은 아니고 격자무늬를 넣어가지고 약간 좀 스포티하게 그런 느낌도 좀 살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 좋아졌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오너들만 아는 차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지금 보시는 요 컬러 요거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컬러라고 합니다. 네. 블루랑 그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이래갖고 하이브리드 전용 외장 컬러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휠. 휠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요즘 차량들 전기차도 그렇고 휠을 잘해요. 이게 공기저항 생각해서 만든 휠인데 그냥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 없이 예전처럼 이렇게 폐쇄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 인스파이어 돼 있는 건 차량 트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액세서리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오면 이제 요 사이드 뷰 해갖고 쿠페형으로 날린. 요거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죠.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국산차로서는 이렇게 쿠페형 SUV 그렇죠.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유일하니까. 할 수 있는 모델은 또 요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하이브리드 적용시킨 모델이 이번에 XM3 그렇죠.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리어도 오면은 좀 빵빵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뒤에 저거 지금
문이지만 이게 문이지만 어쨌거나 듀얼 러플 형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보통 하이브리드는 이걸 없애는 게 추세인데 오히려 얘는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네. 그리고 이미테이션이긴 해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없애는 게 정답이 대세지만 얘네는 오히려 더 그걸 부각시켰다. 그런 게 좀 특이한 점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거 배지 하나 더해준. 그렇죠. 요걸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실내도 동일합니다. 네, 실내도 완전히 계기판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소프트웨어만 좀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이 구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역동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 정도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약간 렉사스랑 비슷한 네. 그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임팩트 있게 막 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뭐 충전이 되는지 그런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고 여기 이제 EV 모드 하나 더 추가됐죠. 요쪽에. 근데 요거는 뭐 따로 이 화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걸 키면 최대한 전기 모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EV 모드 갈 때는 전기 최대한 활용해서 엔진 안 사용 안 하고. 네, 50km 이하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해갖고 버튼 요 공백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얘는 뭐 XM3 공개하면서 했던 디자인 다 적용됐습니다. 네, 뭐. 또 동일합니다. 뭐 실내 소재나 여기 이런 무늬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기존 거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림에 따라서 똑같이 규정된 거에 이제 파워트림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 따로 보여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막 뭐 이게 역동적으로 뭐 배터리가 충전이 얼마큼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T맵,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따로 맵도 똑같아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할 다른 수 게 있고,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끼시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뭐 르노에서 쓰는 이런 방식들은 다 익숙하실 테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최상위 트림. 네, 인스파이어 트림에 여기 이제 20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트림은 그냥 그 기계식. 쉽게 말하는 막대기야. 그 레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조기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요 안에 액정 표시되고. 이거는 기본. 요건 따로 이제 뭐 트림에 상관없이 뭐 차별을 두지 않고 이건 다 똑같이. 요런 거 디테일 괜찮습니다. 요거 예쁘죠. 눈에 잘 보이고. 잘 구성해놓고. 네. 또 한 가지는 요거 통풍하고 열선 킬 수 있는 거. 예전엔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렇게 커서 이제 불편함이 많다 그랬는데 이게 한번 개선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화면만 키는 거고 여기서 조절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켜야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켜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화면만 띄워주는 거. 대신 요걸 켜주잖아요, 열선. 그럼 여기 램프는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불 들어오고. 네. 또 통풍 키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런 역할 해주는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센스도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행할 때는 이거 찾아 들어가기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버튼 하셔갖고 드라이브 모드. 이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그러니까 버튼은. 다만 좀 아쉬운 건 요 공조기를 쓰면 이게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냥 그게 안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요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서 네. 좀 디자인 해주고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네, 그러면 훨씬 더 터치도 할 수 있고 얘도 쓰고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 좀 이제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가져가는 이점이 그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아직도 이제 한국화 커스터마이징을 좀 더 해야 된다. 뭐 2열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공간하고 똑같고요. 뭐 하이브리드라고 공간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트렁크도 아까 확인해봤는데 따로 없고 아마 요 시트 밑에 공간에 소리 나시죠? 이거 지금 원래는 빈 공간이었는데 여기다 배터리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뒤쪽에 배터리를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 배터리들은.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XM3는 소형 SU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또 타면 막상 타면 그래도 그 와중에 좋은 건 이 와중에 등받이 각도가 괜찮아요. 너무 많이 세워져 있지 않고 뭐 리클라이나 이런 기능은 없지만 그나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등받이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등받이 각도를 잘 맞췄다. 공간 구성은 꽤 잘 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페형이라서 여기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여기 잘 파놨습니다. 이게 파놓고 뒤에 이제 옆선도 추가했고 버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르노에서 선보인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XM3 하이브리드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전 레드 RPM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